자, 이번에는 Systems of Particles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우리가 Equation of Motion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분해서 Impulse, Momentum, Work done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배웠는데요.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파티클을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경우에 파티클 하나하나를 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센터 오브 매스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센터 오브 매스 구하는 게 쉬우면 센터 오브 매스로 하는 게 훨씬 쉽겠죠. 또한 모먼트는 앵귤러 모멘텀의 체인지라는 그 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5점을 중심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센터 오브 매스를 잡는 경우에는 렐러티브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arbitrary point P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이제 그 센터 오브 매스에서 앵귤러 모멘텀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보통 이제 인테그랄 하죠.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챕터 3에서 마찬가지로 다 해봅니다. 답 나올 때까지요. 물론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바로 답에 맞는 그런 인테그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임펄스 모멘텀에 의해서 타임 인테그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각각의 매스에 대한 모멘텀을 계산하던가 아니면 센터 오브 매스의 모멘텀을 계산하면 됩니다. 센터 오브 매스 계산하는 게 쉬우면요. work 에너지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키네릭 에너지를 하던가 아니면 센터 오브 매스의 키네릭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단 센터 오브 매스의 키네릭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각각의 매스 파티클에서 그 센터 오브 매스에서 파티클까지의 velocity를 제곱해야 되는 좀 그런 사실상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ngular Impulse Momentum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각각의 매스를 가지고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옵션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레퍼런스 잡을 때 그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3 매스가 있고요. 매스가 그 매슬리스 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이런 세 갈래로 이루어진 바, 그 질량이 없는 바에 웰딩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정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F로 탁 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요. 자, 이게 어플라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중심의 가속이 될 것이고 힘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게 회전하죠. 회전하는 angular acceleration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예를 들어 가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보통은 운동방정식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F equals ma 또는 모먼트는 angular momentum change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식으로부터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표계를 잡아볼게요. 지금 이거는 무빙 프레임을 잡아야 되죠. 이 중심이 계속 이동하니까. 그래서 앱솔루트 프레임에서 중심까지, 중심에서 이 볼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좌표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티클 하나하나당 계산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티클 하나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여기는 지금 이 센터 바 웰디드 돼 있으니까 이 통으로 보지 않고 하나만 띄어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사이에 인터널 포스가 있을 것이고요. 좌표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로 잡고요. 포스에 의해서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자, 이 가속도는 5점을 중심으로 한 상대 가속도와 5점의 절대 가속도가 더해진 값이 A1의 총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스 1, 2, 3에 대해서 각각 1, 2, 3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매슬리스 바에는 일단 매스가 0이니까 F equal MA에서 우변이 0이 되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밸런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인터널 포스에 의한 F1, 2, 3가 있고요. 외력에 의해서 캐피털 F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텀 캐피털 F와 인터널 포스 간의 어떤 밸런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끝점의 포인트, 이게 끝에 이제 회전하잖아요. 그 센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할 때 액셀러레이션,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과 코리올리 액셀러레이션, 앵귤러 레이시 바뀌면은 이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벡터 모양을 띈다고 하면 이게 지금 120도 그리고 같은 랭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속도와 여기서의 가속도가 다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벡터는 이 세 가지의 벡터는 전부 더하면 캔슬이 돼요. 따라서 이 얻어진 운동 방정식 3개의 볼과 중간에 라드 총 4개의 운동 방정식을 다 더하면은 캔슬될 걸 캔슬되고 해서 토탈 외력이 한 F에 의해서
3ma not 이것은 센터의 가속도입니다.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센터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가속도를 바로 구했네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어프로치 해도 똑같이 답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전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 구하기가 쉬워요. 어디죠? 센터입니다. 자, 센터고요. 센터를 센터 오브 매스로 봤을 때 외력은 이 F 하나밖에 없죠. F 하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가속도 A 바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입니다. 발생하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 간단하게 F equal ma 센터 오브 매스의 액셀러레이션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 A not 그 센터 A 제로가 되고 이것이 아까 그 매스 하나하나씩 구한 값과 3m A not 그리고 여기도 3m A not 이퀴벌런트 하게 됩니다. 자, A를 구했기 때문에 이젠 알파를 구해볼게요. 알파는 또 마찬가지로 모먼트는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레이트 이걸로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 V는 항상 어디죠? 앱솔루트 코디네이트 프레임이고 요 R이라는 것이 코디네이트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픽스 포인트, 센트럴 매스, 이미 아비트럴 P 어디에서 대해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센트럴 매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센트럴 매스 중앙이고요. 중앙에서 하면은 장점은 여기서 렐러티브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즉 앵귤러 모멘텀이 R 크로스 MV 또는 rho 크로스 M rho 다시인데요. 이 rho는 V를 만약에 이 점의 V를 계산하면은 원점으로부터 V가 계속 회전도 하면서 직진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서 이렇게 회전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도를 다 고려해 줘야 되는데 렐러티브가 되면은 여기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 R을 가지고 그냥 회전하는 것만 곱해 주면 되기 때문에 좀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한 앵귤러 모멘텀으로 계산할 건데요. 센터부터 매스까지 로라고 하고요. 이 여기서의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탄젠셜만 존재하게 되죠? 탄젠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R 크로스 MV 세타 방향인데 세타 방향 R 세이라 닷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스 세 개에 대해서 R에 M R 세타 닷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고요. 모멘트는 앵귤러 모멘텀의 체인지라고 했으니까 좌변의 모멘트,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전체 모멘트는 FB밖에 없고요. 그것이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레이트. 지금 3RM의 R 세이라 닷을 그냥 미분하면 나머지 다 상수니까 세타만 더블 다시 됩니다. 따라서 모먼트는 앵귤러 모멘텀 레이시라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알파 세타 더블 닷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유사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세 가지 볼이 있는데 질량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처음에 그게 오메가 제로로 돌고 있었어요. 오메가 제로라는 이니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모먼트라는 외부에서 외부 모먼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의 오메가를 구하라. t0초 지났을 때 이런 문제입니다. 보통 오메가를 구하라고 하고 시간이 주어지면은 가속도를 구해서 그냥 적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좌표계를 먼저 잡고요. 좌표계는 센터에 잡겠습니다. 센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앞에처럼 요 선에서 답이 다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해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해볼게요. 센터 오브 매스 여기 센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센터 오브 매스 여기 있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스트럭처의 센터고요. 매스가 지금 뭐 헤비한 거, 그 무게가 다 다르고 거리가 다 달라요. 따라서 사실상 센터 오브 매스는 약간 지금 얘가 헤비하고 얘가 짧으니까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두 개의 매스가 있고 하나의 매스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약간 가운데보다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좌우 상단에 있는데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약간 요쯤에 있게 되죠. 그 우측 상단에 있게 돼요. 따라서 센터 오브 매스의 궤적은 이런 좀 그 타원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원형의 식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그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의에 의해서 구해보면 좀 복잡합니다. 따라서 센터 오브 매스가 쉬우면은 당연히 센터 오브 매스 하면 훨씬 간단하지만 이 경우에는 센터 오브 매스가 쉬운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씩 더해서 구해서 더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다시 바꿔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스에 대해서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곱한 거를 더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스 하나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포스 하나 있고요. 액셀러레이션 2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센터에 있는 바의 경우에는 각각 세 점에서 오는 인터널 포스와 피벗 포인트에서 오는 리액션 포스가 있고 그것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은 각각의 매스에 대해서 F1, 2, 3가 있고요. 그리고 바에 대해서는 그 매스리스니까 그 가속도가 없어서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식을 다 더하면 뭐가 남죠? 외력에 의한 R, 리액션 포스죠. 죄송합니다. 리액션 포스에 의해서 각각의 매스 1의 가속도, 매스 2의 가속도, 매스 3의 가속도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센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뭐에 대한 함수냐면 이 거리와 길이와 angular acceleration 알파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L1 알파, L2 알파, L3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반력인 R도 모르고요. 알파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일단 아니네요. 그럼 다음 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모먼트는 angular momentum rate 이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센터를 중심으로 모멘트를 angular momentum을 구해보겠습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angular momentum은 R cross mv죠. R cross mv. 자, 첫 번째 매스는 L1 곱하기 L 세타 닷. 두 번째는 L2 곱하기 L2 세타 닷. 세 번째는 L3 곱하기 L3 세타 닷.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angular 모멘텀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외부 모먼트는 이 모먼트밖에 없잖아요. 이 모먼트에 의해서 여기 지금 컨스탄트 값이니까 이 세타 더블 닷 텀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ngular acceleration을 구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시간 t만큼 지나갔을 때 오메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구해진 angular acceleration을 컨스탄트 값이죠. 시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그 두 볼이 이제 그 메슬리스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얘가 이제 그 곡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 곡면이 이제 여기서는 그냥 4분의 1, 4분 1이 되고요. 여기 이 A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플랫하게, 호리존탈하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릭션은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가 호리존탈 포지션 됐을 때 1번이 2번의 위치에 딱 왔을 때의 velocity를 구하라는 것과 그때의 노멀 포스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노멀 포스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 equal ma에서 선에서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적분식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디네이트를 잡을 때 이 물체가 이 반 아크, 4분의 1 아크에 있을 때에 디스크라이브 하려면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겠죠. 그 아마 매스 1에 해당될 것인데 매스 2는 바로 플랫하게 호리존탈로 가니까요. 그리고 매스 2를 디스크라이브 하려고 그러면은 호리존탈한 것은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이 전체 이쪽 요 바디에 대해서는 노멀 포스, 프릭션 포스, 그래비티하고 인터널 포스 마찬가지로 이 매스에 대해서도 노멀 포스, 프릭션 포스, 그래비티 그다음에 인터널 포스가 작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각자 가속도를 가지는데 이 원에 있는 애는 폴라 코디네이터 가지고 AR, A 세타를 가질 것이고요. M2는 그냥 왼쪽으로 플랫하게 지나가는 거니까 X랑 Y 방향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자,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요. 우선은 그 M1에 대해서만 세워보겠습니다. M1에 대해서 세워보면은 지금 이제 시작 이렇게 되면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뭐 세타만큼 미끄러졌다고 쳤을 때 R 방향의 force는 그 normal force와 그 internal force 그리고 그 중력의 사인 성분에 의해서 R 방향 acceleration 성분이 발생하고요. 마찬가지로 세타 방향의 force와 세타 방향 acceleration이 서로 매칭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얻어놓은 다음에 좀 뭔가 간단하게 할 거 간단하려고 보니까 매스 1이 지금 여기 그 곡면 아크를 따라 내려올 때는 그 레디어스가 변하지 않으니까 R에 관한 미분텀 다 0으로 해주고요. 이 프랙션도 없으니까 0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막 지금 노멀 포스 모르죠. 사실 구해야 되는 거고 인터널 포스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angular velocity도 모르고 angular acceleration도 모르고 사실 모르는 거가 너무 많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곡면을 따라 내려와서 딱 이렇게 플랫하게 되는 순간에 velocity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플랫하게 되는 거는 어떤 순간인가? 플랫하게 되면은 그때는 n하고 mg가 얼라인이 되죠. 노멀 포스랑 mg가 얼라인이 돼요. 예. 따라서 이 그 인터널 포스의 영향은 없고요. 예, 노멀 포스랑 그 가속도, 노멀 포스와 중력에 의해서 매칭에 의해서 가속도가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아서 여기선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요.
혹시 센터 오브 매스로 해보면 좀 더 편할까요?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니까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이 공선의 그림이 포뮬레이시 됐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오른쪽 구슬은 원형을 그리고 왼쪽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 합력이 이렇게 합하여 이루어지는 궤적이 포뮬레이트 하기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혹시 모먼트 앵귤러 모멘텀식을 쓰는 걸까요? 사실 여기 살펴보면은 센터 오브 매스가 일단 센터 오브 매스 자체를 디스크라이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자니 이건 더 터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에피콜 MA도 트라이 해보고 모먼트는 앵귤러 모멘텀 체인도 트라이 해봤지만은 딱히 표적하지 않아요. 혹시 그럼 이건 적분으로 푸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으로 풀어볼게요. work and energy로 이쪽 포지션에 있다가 플랫하게 돼 있는 직전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니셜 에너지가 없다가 work done도 없죠. 프릭션리스니까 파이널 스테이트에서의 에너지를 살펴보면은 파이널에서는 이 덤벨이라고 하나요? 이 양쪽의 매스가 전부 다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두 번째 매스는 원래 플랫했었는데 첫 번째 매스가 많이 플랫해지면서 그거로 인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로스가 생기죠. 따라서 운동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플랫하게 질량 사이에는 당연히 속도는 같게 되겠죠. 리지드 바디니까요. 다 웰디드 연결돼 있으니까요. 자, 그로부터 이제 속도를 구하면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 포인트가 이 A 지점까지 왔을 때 속도는 스퀘어 루트 GR이라는 형태를 가지고요. 자, 속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엔 이 공이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점점 공면에 의해서 벡터 방향을 바꿔서, 나중에 이 A점을 통과할 무렵에는, 수평 방향의 속도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평 방향의 속도가 R 오메가와 등가를 이루죠. 그래서 이것을 R 세타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블라스티를 호리전탈일 때 블라스티 구하라고 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노멀 포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노멀 포스는 중력하고 상세가 되는 게 아니라 중력하고 밸런스를 이루어서 y 방향 가속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딱 여기에 왔을 때 y방향의 가속도는 0입니까? 이게 플랫하게 움직이니까? 아니에요.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원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성분이 y성분을 존재합니다. 0이 아니에요. 예. 따라서 액셀러레이션 값을 알고 있는 상황이면은 운동방정식 처음에 만났던 운동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노멀 포스와 밸런스를 맞는 그래비티와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폼의 y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노멀 포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스템 파티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뭐 2개 또는 3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뉴턴스 러부터 work and energy까지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각자 이 문제에 만족하지 말고 교과서의 문제나 연습 문제들을 찾아서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